야, 이거 소문으로만 듣다가 실제로 이렇게 언론 보도가 나오니 뭔가 좀 새롭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에 인색한 차종이 있죠. 당장 우리나라만 봐도 원래 한국에서 인기가 없던 해치백이 현대차 대중 전기차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 뒤로 세단, SUV, 경차, 심지어는 트럭과 버스까지 사실상 우리나라는 거의 모든 차종이 전기차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잘 팔리지만 유일하게 전기차가 없는 차종이 하나 있죠. 미니밴인데 현대차가 스타리아를 전기차로 출시한다고 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스타리아가 이렇게 나온다는 건 카니발도 전기차로 나올 거란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형 미니밴을 계획 중이던 KJM이 살짝 걱정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늘은 스타리아 전기차가 언제 어떻게 나오고 이게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에 끼칠 영향은 뭔지 이런 얘기들을 해보겠습니다. 현대차가 스타리아 전기차를 출시하는 건 2026년 상반기입니다. 이때부터 양산이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호주와 태국을 비롯한 아시아 태평양 시장에도 투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하이브리드 모델이 도입돼서 사실상 전기차만 출시되면 모든 라인업을 갖춘 차였잖아요. 좀만 더 일찍 출시가 됐으면 폭스바겐 ID 버즈처럼 전 세계적인 관심을 끌어모을 수 있었을 텐데 이건 살짝 아쉽습니다. 그런데 기대할 만한 게 없는 건 아닙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선 스타리아 전기차가 출시되는 이유부터 봐야겠죠. 간단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환경 규제 때문입니다. 유럽연합이 최근에 유로7 기준 도입을 미루긴 했지만 그렇다고 이 기준을 아예 도입하지 않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발표된 정보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2026년부터 유로7을 실시한다고 하고요. 현대차는 유로7이 실시되면 중대형 승합차를 전기차로 교체하려는 수요가 크게 늘어날 걸로 전망하고 그래서 스타리아부터 순수 전기 모델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중대형 승합차 수요가 2030년에 190만 대로 연평균 2.1% 이상 증가할 걸로 전망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더 강화된 기준이 시행되다 보면 지금의 디젤차를 규제하듯이 제조사나 차종별로 더 강화된 환경 기준이 적용되고 어떤 차들은 또 환경 규제 대상이 되기도 할 테니 제조사 입장에선 친환경차를 어떻게든 늘리고 수요 또한 친환경차 쪽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스타리아 전기차도 그중 일환이라 보시면 되고요. 또 다른 이유는 최근에 출시된 ST1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얘가 전기 상용차잖아요. 생산 비용이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드는 것도 원인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컨대 제품을 출시해요. 그러면 이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생산 설비라던가 설계 비용이라던가 이런 투자 비용이 들어갔을 거잖아요. 이 투자 비용을 회수하고 회사 영업이익으로 전환하려면 일정 수준 이상 판매량이 나와줘야 하는데 ST1은 대량 생산에 최적화된 차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죠. 보통 대량 생산이라 함은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 라인을 따라서 부품을 사람이나 로봇이 조립하며 생산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ST1은 주문하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차를 개별로 조립하다 보니 방리 탐해가 불가능하고 이에 따라 판매 수익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스타리아를 기반으로 하는 차니까 스타리아 전기차를 도입해서 판매 수익에 보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실 스펙도 어느 정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배터리는 4세대 고용량 NCM 배터리가 들어갈 거라고 하더라고요. 배터리 용량은 84kWh로 최근에 출시한 ST1보다 더 큰 용량이 들어갑니다. 주행 가는 거리는 ST1보다 7km 더 긴 324km라고 하는데 이건 뭐 아직 모르죠. 출시 시기가 아직 더 남아있으니 좀 더 나은 주행 가는 거리로 출시되지 않을까 예상이 봅니다. 다른 현대기아차 전기차들처럼 고속 충전도 지원해서 10%에서 80%까지 충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20분이라고 합니다. 스펙은 사실 어떤 반응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해석하기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스타리아 전기차를 자가용 위주로 생각한다면 그렇게 좋은 스펙은 아니라고 할 수 있고요. 택배차나 학원차 같이 노선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충전하는 장소와 시간도 거의 일정하다면 목적에 따라 알맞게 사용할 수 있는 요즘 흔히 말하는 다목적 차량에는 적합해 보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니까요. 스타리아에 전기 모델이 추가되는 거면 카니발도 소문으로만 듣던 전기 모델이 추가될 거란 소식이 곧 나올 것 같은데 사실 카니발은 자가용으로 타는 소비자들이 많아서 스타리아보다 스펙이 더 좋게 나오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다른 브랜드들이 한국에서 선점할 수 있는 시장은 거의 사라진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미 현대기아차의 해치백, 세단, SUV, 경차, 트럭, 버스 사실상 모든 차종에 전기 모델이 있고 미니밴에도 추가가 되는 거고 기아는 또 픽업 트럭도 전기차로 내놓는다고 하잖아요. 당연히 KGM이 떠오를 수밖에 없죠. 왜냐면 아직 공식적인 발표가 있는 건 아니지만 KGM도 신형 미니밴을 계획 중이라는 소식이 이미 언론이나 미디어를 통해 많이 알려졌고 당연히 하이브리드 모델이나 순수 전기 모델로 나올 거잖아요. 신형 미니밴이 나오지 않더라도 렉선 후속 모델인 F100이 3-3-3 미니밴에만 있던 9인승 구조로도 나올 거란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모로 스타리아나 카니발 전기차랑 수요가 겹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게 단순히 F100 대신 카니발을 산다 이게 아니라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기존에는 렉선 스포츠의 경쟁 모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독주를 했습니다. 현대기아차 신경을 전혀 쓸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기아에서 전기 픽업 트럭이 나올 거고 렉선 스포츠는 이 차를 신경 쓰게 되고 당연히 판매량과 수요에도 영향을 줄 겁니다.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입니다. F100이든 신형 미니밴이든 카니발과 스타리아 전기차가 없으면 수요 분산이 덜하겠지만 카니발과 스타리아 전기차가 있으면 어쨌든 소비자 입장에선 선택지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판매량에 영향이 없다고 하긴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차종만큼 중요한 게 배터리라고 보는데 KGM은 전기 파워트레인과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모두 비아드와 협업해서 만듭니다. 여기서 살짝 긴장을 해야 한다고 보는 게 비아드와 협업을 하고 환경부에 살짝 불리한 보조금 지급 조건이 있어도 가격으로 승부를 보면 된다는 게 지금까지의 전망이었잖아요. 쉽게 말해서 LFP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는 보조금을 200만원 덜 받아요. 이러면 차 가격을 200만원 내려버리면 그만이란 거고 KGM도 실제로 이런 전략으로 투리스 전기차를 판매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게 효과가 있다는 건 테슬라 모델 Y도 증명해주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유효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가장 이상적인 건 KGM이 비아드와 협력하는 동안 전기차 기술을 습득해서 이걸 자사 기술화하고 기술적 독립을 이뤄내서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배터리를 장착하는 건데 아직 이게 언제 이뤄질지도 모르고요. 이런 전략이 효과가 언제까지 유효할지 모른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 EV3 때문입니다. EV3가 참 희한한 차인 이유가 3천만원대에 살 수 있다는 것 때문이 아니라요. 배터리 때문에 희한한 차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나오는 차들은 LFP 배터리를 장착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EV3는 NCM 배터리를 장착합니다. 투리스 전기차보다 작은 차이기 때문에 시구매 가격이 더 저렴한 게 당연하면서도 배터리 종류를 생각하면 왜 더 저렴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원래는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 전기차 시장이 완전 정착된 것도 아니고 이런 가격 차이가 내연기관차처럼 암묵적으로 정해진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주목을 받는 겁니다. 생각보다 많이 놓치는 부분이기도 한데 NCM 배터리를 쓰고도 저렴하게 나온 이유는 간단합니다. 현대차 그룹하고 LG 엔솔이 합작 법인을 만들었고 여기서 만든 배터리가 장착되기 때문에 비교적 저렴한 가격이 가능했던 겁니다. HLI 그린 파워, 아마 전기차 배터리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건데 뭐 이건 너무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내놓을 수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공장이 인도네시아에 위치하고 있고 인도네시아에서 원자재도 어느 정도 수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생산 단가가 비교적 저렴한 거죠. 이건 워낙 할 얘기가 많아서 다음 영상에서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NCM 배터리로도 저렴한 가격을 실현시킬 수 있는 시대가 점점 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저렴한 전기차를 만들어야 하는 다른 회사들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우리 기업 배터리를 장착하고 다른 글로벌 기업들이 전기차 가격도 서서히 낮아지는 거죠. 시장 경제 이론상 너무 당연한 흐름인데 이렇게 되면 뭐 아니면 도가 되는 겁니다. 만약 KGM이 앞에서 말한 대로 기술 자사화를 했다, 그리고 국내 배터리를 탑재한다, 이러면 사실 가장 좋긴 하지만 이게 만약 어렵다면 그때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 배터리 기업들도 가만히 있을 리 없잖아요. NCM 배터리 가격이 낮아짐에 따라 LFP 배터리 가격을 낮춰서 방리담의 전략을 펼칠 거고, 이에 따라 KGM을 비롯해서 LFP 배터리를 장착하는 전기차들이 NCM 배터리를 쓰는 차들보다 비교적 낮은 가격이 유지돼요. 이러면 이제 가격 경쟁력으로 밀어붙일 수 있을 겁니다. 이건 테슬라가 증명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전략만 좋으면 성공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리스크도 있습니다. LFP 배터리가 NCM 배터리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공급이 된다는 기사가 나거나 소문이 나요.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도 당연히 어떤 요구를 하게 되냐, 야 어차피 배터리도 저렴하게 공급받는다면서 왜 가격은 현대기아차랑 비슷하냐, 토리스 전기차도 지금보다 500은 저렴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기업은 돈을 벌어야 하는데 너무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차를 팔아버리면 당연히 남는 게 없을 거잖아요. 포터나 봉고처럼 대량 생산이 가능해서 방리 담회로 영업이익을 남길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당장 이런 대량 생산이 필요하거나 그런 수요가 있을 수 있는 차종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일단 주사위는 던져진 겁니다. 신형 미니밴이 빠르게 나오면 좋겠지만 KGM도 신차 도입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확 바뀌기도 힘들고 2026년에 스타리아 전기차가 출시된다면 비슷한 시기에 카니발 전기차도 출시될 거고 거의 1년 정도 차이로 KGM 미니밴도 출시가 될 겁니다. 독점 시장이면 좋았겠지만 이미 현대기아차는 투입이 결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 빠르게 변하는 전기차 시장에 현대기아차는 대응을 잘하고 있어서 이걸 또 어떻게 따라가게 될지 아니면 아예 다른 전략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되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